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한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했던 말을 낱낱이 분석해 보기로 하죠. 우선 첫 번째 문장, 이것은 물론 뉴스 나온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가 했다 하는 말을 모아 놓은 것이죠. 제1문, 중국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이것은 제목으로도 뽑혔던 그런 문장입니다. 제2문, 저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31번 확진자 이전까지 그 비율은 한국인이 더 많다. 네 번째 문장. 31번 확진자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한 환자 발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가장 먼저 제4문 네 번째 문장부터 보기로 하죠. 31번 확진자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한 환자 발생은 한 명도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1번 확진자 이후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환자로 확진된 적도 없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난 일도 없다. 이래야 하겠죠. 그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어줍시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 미국도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세밀한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혹은 1984에 나오는 그런 독재국가의 언론처럼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죠. 한국은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이런 곳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기로 합시다. 그 논리를 한번 똑같이 써봐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하겠죠. 31번 확진자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또는 한국에 들어온 모든 중국인, 그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했는가? 또 전수검사의 결과가 번복되기도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그 중국 코로나의 본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PCR 전수검사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해야 하겠죠. 중국 땅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세계 어디를 갔다 오든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수검사하라. 이러한 전수검사를 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로다 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박능우 장관의 네 번째 문장,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봅시다. 31번 확진자 이전까지 병원균을 가져온 비율은,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인이 더 많다. 바이러스를 가져온 비율은 한국인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1번 확진자가 누굽니까? 그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중국인이었다. 이것이 밝혀진 것이죠. 물론 입국한 사람들 이거 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능우 장관이 확진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확진자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박능우 장관은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의 비율을 이야기했죠.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중국인보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한국인이 많았다. 그러면 이게 이런 뜻입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은 쪽이 한국에 전염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한 그런 시합인가 하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가 적은 쪽은 깨갱하고 졌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에 더 이상 전염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냐? 이런 말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중국 사람 숫자보다 한국 사람 숫자가 많다. 결국은 비율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율이 필요 없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박능우 장관이 몰랐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바이러스가 없거나 제로이거나 대한민국 영토 안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이것을 제로 또는 all이라고 합니다. ALL. 있으면 전부인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입국 중국인이 바이러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로가 아니고 all이 되겠죠. 전부 이렇게 됩니다. 입국 한국인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로가 아니고 all인 것이죠. 따라서 바이러스는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중국인도 가지고 들어왔고 한국인도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인은 지워주자.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데에서 한국인을 추려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런 데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능우 장관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민을 유일한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마도 그가 받드는 중국, 그게 개인의 신념이 아닌가 그의 행동 결과를 보면 그러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중국인에게는 책임을 면제하고 한국인에게는 거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박능우 장관은 국민을 비난한 국민 배반 공무원입니다. 그는 중국을 편드느라고 대한민국을 버린 매국 공무원인 것입니다. 이제 제1문과 제2문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중국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다. 저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박능우 장관이 국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박능우 씨는 중국 바이러스를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서 몸에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맞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국인도 몸에 바이러스를 숨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능우 씨가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숫자가 적잖아. 이러면은 확실히 편파적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튼 중국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인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한국인은 나쁘고 중국인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과 중국 가운데 중국을 택하고 우리 국민과 중국인 가운데 중국인을 택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구분하듯이 31번 확진자 이전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박능우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한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다. 그렇죠. 그의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또 중국은 죄가 없다. 우리 한국인이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입국한 중국인은 중국에서 바로 왔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들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한국인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마디를 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특성이라는 참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그러니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한국인이 가지고 왔다. 죄 있는 자는 누구냐?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몸에 숨겨가지고 들어온 한국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중국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기막힌 정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일본 확진자가 중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인이죠. 그러면 그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바이러스가 제로냐 올이냐 그 중에 올로 만든 사람이다. 바이러스가 없느냐 있느냐 있게 만든 사람이다. 그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능우 장관의 주장은 깨어지는 것이죠. 그는 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중국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도 잘 쓰지 못하는 중국인이었다고 하죠. 확진자이니까 그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로냐 올이냐 올인 거 맞죠? 대한민국에 바이러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중국인 그는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능우 장관의 주장은 또다시 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천 거주 중국인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중국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국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왔든 어쨌든 그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죠. 중국 원산 바이러스다 하는 겁니다. 그의 중국인 아내도 역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국 중국인, 입국 외국인 이들은 대한민국에 바이러스가 제로냐 올이냐 중에 올이라고 하는 쪽에 기여한 자들이다. 그것이 분명하죠. 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다시 박능우 장관의 주장이 깨어지는 겁니다. 박능우 장관은 그들 다 죄가 없다고 했죠.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만 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도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상세한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국이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건 뭐 일본에서 오는 사람이건 또 한국인이건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바이러스를 들여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것은 결과를 봐서 명백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의협, 감염학회, 그리고 우리 수많은 국민들, 언론에서 그거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이러스는 이 수많은 국민들의 명령에 불복하고 문재인 정부 당신들이 고의로 들여온 것이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물론 상식 있는 자들이라면 안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상식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조차 이제는 잃었다 하는 겁니다. 좀 많이 봐줘서 미필적 고의는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 형님 바이러스는
자태도 곱다. 이러면서 들여왔다. 국민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귀 막고 고집 부리면서 거의 최근까지도 중국 국경 봉쇄는 안 된다. 아니, 오늘도 지금 와서 중국 봉쇄한다는 것은 역시 숫골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어쩌면은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좌파 본색인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좌파를 비판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그의 본색이다. 이런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현재 국민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세계 2위입니다. 한일전에서 가뿐하게 이겼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당신들은 이거 사형감이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능우 장관은 중국에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들여온 우리 한국인이 가장 큰 중국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주장을 했으니까 내버려 둡시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다면 출입국 관리는 왜 하는 겁니까? 내국민 보호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까? 박능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하는 한국인 입국자, 그런 사람들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이번 이 바이러스는 검역에서 아예 체크가 안 되는 게 그 특성이다.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한일관에서 종로복지관으로 그렇게 5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감염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3번 환자가 입국할 때, 그때 벌써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이 3번 환자, 이 사람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방역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2019년 12월에 이미 중국 코로나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혹시 청와대에서 그거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정부 상태라는 고백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1번 확진자, 3번 확진자에 입국할 때 방역 조치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중국 국경을 폐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한국인은 모조리 섬 하나를 비우든지 해서 한 달 동안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니까. 이미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파다하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각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국에서는 한국에 안 오고 한국에서도 중국에 안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확산 방지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당신들 문재인 정부 이거 일체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민 전세기 쇼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마스크 실어다 주느라고 했느냐? 정말 그런 면도 있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죄 있습니다. 국내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로인 상태에서 5의 상태, 그렇게 만든 데 문재인 정부 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까지 퍼졌을 때 다른 나라 가운데 지역 감염 상태가 됐다든지 또 그렇지는 않아도 감염이 확산된 그런 다른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우리 국민이 거기 못 가게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중국과 똑같이 그 범위를 정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오는 한국인은 역시 격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것도 안 했습니다. 죄가 있죠. 일본 아베 총리를 한번 봅시다. 그 크루즈선 때문에 비인도적이다 하고 세계 각국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얼마나 신나게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아베는 왜 저럴까 하면서 욕을 많이 했죠. 일본 내에서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크루즈선 격리해버렸습니다. 왜 했는가? 크루즈 격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일본 안에 있는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안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이 크루즈선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해는 좀 됐을 겁니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래프가 얼마나 높고 크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알았겠죠. 아베 총리가 끝내 그 크루즈선 격리를 안 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는 일본 하나 망하고 말아라 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각 국적국에서 나서서 자기 나라 사람 데리고 자기 나라로 실어갔죠. 만일 이렇게 버티지 않고 하선을 하는 것을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을 했으면 일본 전체가 중국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겁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했듯이 일본이 확진자 숫자 늘어날까봐 몇 명 더 늘어날까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선의 물론 결과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국민을 지킬 때는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 국내에서 설령 국내에서도 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심하게 욕을 먹었지만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내 나라, 내 국민 보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베가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크루즈선은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아니죠. 자기들 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승객들을 각자 그 국적지에 한 바퀴 돌면서 내려주고 제 나라에서 제 국민을 처리하게, 보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크루즈 선박 측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무능한 독재자는 자국민을 헌신짝 취급을 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나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중국보다 아래에다 두고 우리 국민이 나쁜 거다. 중국인은 죄가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시진핑 이 무능한 독재자 둘이서 사이좋게 국민을 다 죽인 것이죠. 국민 13명 생목숨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원래 바이러스에 취약했다. 아니 중국에서 이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였으면 더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 중국 미세먼지 제로라면
우리 국내 먼지 있어도 좀 더 사람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 이렇게 우리 국민을 죽였고 나라를 절단낸 겁니다. 문재인 씨 유죄 맞습니다. 이번에는 31번 환자 확진 이후 그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친문 좌파 측에서는 참으로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이런 것이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모든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을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손가락질할 저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찾아냈다. 이렇게 극악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이 유죄다 이렇게 말을 했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구, 경북이 원인이다. 이제 돌아다니는 말을 보면 그랬죠. 문재인 씨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검역도 잘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거 다 망쳤다. 거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거기에서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구 코로나라는 이름이고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설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흥분하는 대중 혹은 좀 비논리적인 대중의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정부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막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진 것이 대구 경북 봉쇄설이 나온 겁니다. 중국 우한처럼 둘러서 그냥 흙으로 다 막아버려라. 사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이 했고 결국은 변명을 했지만 전후 과정을 보면은 봉쇄설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고 그렇게 나갔지만 지금 대구, 경북은 이미 준봉쇄 상태에 있다. 이것이 분명하죠. 항공기 끊어지고 버스 노선 줄이고 그게 봉쇄이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쉽게 내 국민을 향해서 소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포탄을 쏘아 붙일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자들을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추방해버리고 싶다. 도저히 한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희들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국적 내놔라. 이런 심정이다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 국민이 같이 뭉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구 경북을 잘라서 너희들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 변명을 못할 겁니다. SNS 뒤지면은 산같이 나오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중국 코로나를 어떻게 대구 경북이 만들어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냈습니까? 흔히 우리가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그것도 신생아를 알고 훔쳐오면 안 되죠.
분명히 범죄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중국산입니다. 어찌됐든 메이드 인 차이나다 하는 것이죠. 그걸 어째서 메이드 인 대구 경북으로 훔쳐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증오심을 표출하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근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1번 환자 이후에 특정 종교가 중국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확산시킨다. 이것도 초기에는 대구 경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죠. 참 그러고 보니까 박능호 장관이 31번 환자 확진 이후에는 중국인은 없었다 그러는데, 이때 부산에서 중국인이 확진됐습니다. 또 박능호 장관 틀렸습니다. 어떻든 이 특정 종교,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등장함으로 해서 확진자가 아주 큰 숫자로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구 경북을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전국에 그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정 종교의 각 곳에 있는 근거지들이 이제 주범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1번 환자라는 것이 이제 기준선이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31번 환자부터 이 특정 종교가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맨 처음에 설정을 했던 그 구도가 출발부터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1번 환자가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그 종교 집단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염이 됐다. 일단 그렇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가정이 다 깨졌죠.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출발이 지금 공백으로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31번 환자가 중국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국내 중국인에게서 감염이 된 것인지 국내 한국인에게서 감염이 된 것인지, 이것이 특정 종교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그 31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이 지금 이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망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먼저 밝혀야 한다. 이것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종교에서 그 종교 교인들 속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이 특정 종교 집단이 중국하고도 어떤 그 연계가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그 특정 종교 집단에서는 어떠한가? 또 세계 곳곳의 특정 종교 집단도 이렇게 중국 코로나에 취약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이 특정 종교 집단이 중국 코로나까지 감염시켰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31번 환자 이후에 대구 경북 원인설, 거기에 핵심이 특정 종교 집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곳에서 마치 바이러스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비논리적인 그런 비난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밝혀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감염되기 쉬운 그런 취약한 환경이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도 혹시 많이 감염됐는가? 세계 각국에서도 감염됐는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문재인 씨는 이 사람들을 다 찾아서 자가격리를 시켜야 할 겁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을 다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특정 종교 집단은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특정 종교 집단, 여기에서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이 교회라고만 하지 말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공부방 이런 데도 조사를 하던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싹 다 한 30일쯤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피차간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어중간하게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한 30일쯤 무더기로 자가격리를 시키자.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이제는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종교 집단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집단이 제일 크다고 하죠. 그러면 중국 코로나에 취약한 가장 큰 인구 집단, 그것이 광주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광주 봉쇄하십시오. 또한 광주의 그 신천지 샅샅이 조사를 해서 다 자가격리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곳이 이 특정 종교 집단의 성지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경기도 과천입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과천도 봉쇄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있는 신천지 샅샅이 조사를 해서 다 자가격리를 시켜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31번 환자 확진 이후 이 기준이 지금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31번 환자 확진이라는 기준이 이때 이후로는 중국인에 의한 감염이나 중국인 환자가 없었다는 박능우 장관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나눈 기준입니다. 31번 환자 이후에 중국인 바이러스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그렇게 나눈 것부터가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 알 수 있죠. 어떻든 이때 친문 좌파 측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했다. 모두 다 대구광역시장 책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 좌파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한 삼류라는 것이 공인돼 버립니다. 확정돼 버린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모셔온 중국 코로나, 이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올 때 막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이러스만 막으려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검역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였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검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면 고의범 맞죠.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한 이 중국 코로나,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안 막기로 한 중국 코로나가 되겠죠. 검역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검역으로 바이러스만 잡고 그러니까 다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까마득히 저 아래에 있는 대구시장이 방어를 해라. 뭐 이런 꼬리 자르기가 있답니까? 자기 꼬리를 잘라야지 왜 지방자치단체 남의 꼬리를 자르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거기에서는 얼마나 이번에 그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그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냐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에게조차도 컨트롤 타워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맡아서 해라 했다가는 뺐고 또 맡아서 해라 했다가는 문재인 씨가 나서서 쇼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랬는지 하루도 가지 않았죠. 다른 사람에게 해라 해놓고도 바로 자기가 가로챕니다. 대구도 총리가 간다 했는데 자기가 먼저 쫓아갔죠. 물론 선거 때문에 와달라 해서 갔다 하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는 오직 문재인과 청와대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가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죠. 또다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씨와 청와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보냈으니까. 그리고 대구시장은 지자체의 그 자체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만 통하는.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은 정세균 총리가 다 가져갔다. 이것이 밖으로 나타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장 책임이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니까 모든 책임은 문재인 씨,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져야 합니다. 남한테 넘길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박능우 장관이 한 그런 것, 이것을 뭐 말로 사고 쳤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문재인 정부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봅시다. 박능우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이거 틀렸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누구인가? 첫째 문재인 씨, 그 다음 청와대, 박능우 장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또 있습니다. 친문 좌파 유명인들, 인기에 영합한 의료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박능우 장관은 중국 바이러스 죄 없다 그랬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바이러스 이것이 원흉입니다.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원흉이 맞죠. 그 다음에 중국은 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가해의 주범은 중국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또는 중국에 체류했던 어디를 거쳐서 왔던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중국인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들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그들은 민간인이니까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능우 장관은 그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죄 없다. 아니 바로 이 부분에서 이건 고의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까지 중국 국경 막는 거 안 된다. 검역을 철저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박능우 장관이 산통 깬 겁니까? 이거 검역에서 애초에 걸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국민을 속인 겁니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역 실패를 이끌었다. 애초에
검역으로 걸러지지 않는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를 검역으로만 잡겠다. 행정적으로 국경 봉쇄는 못한다. 이랬으니까 고의 맞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역 실패. 그게 강제로 끌려다녀서 인질 상태에서 한 겁니까? 국민 말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방역 실패를 이루어냈다. 막아라 하고 명령한 국민에게 반항해서 지금의 이 최악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 코로나 이것을 국내에 아주 도포를 해버린, 도배를 해버린 여기에 대해서 100% 유죄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 씨와 문재인 정부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